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에 네, 매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야, 큰일 났죠? 언제적 매독이야 대체? 그래서 어, 매독이 요즘도 있어? 싶기도 하고 예. 그 좀 얘기하기 좀 그런 병 아니야 그거? 라고 알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정도로 우리는 많이 무지한데 요즘 왜 매독이 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독과 관련해서 뭐 성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언더스탠딩이니까 매독균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 최고의 그 매독 전문가 매독 전문가까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균 전문가, 그거 아니야? 미생물 전문가. 죄송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김은빈 교수님 모시고 네. 요 아주 독특한 매독균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요거는 사실은 소개팅 가서도 사실은 막 아는 척하기도 좀 그런 주제긴 한데 그래. 그걸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알아도 써먹을 때는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김은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매독 전문가신데 매독 전문가는 아니고요. 미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야, 네, 예. 그렇군요. 요즘 하여튼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뉴스 매독 봤습니다. 환자가 뭐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네. 그거 왜 그래요 대체? 우선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사람들이 별로 이제 매독을 그렇게 과거처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각심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약만 먹으면 됩니까? 그렇죠. 일단 초기에 걸린 걸 알면 예. 초기에 약을 먹으면 이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아마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성의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서 예. 예, 여러 가지 뭐 데이팅 앱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좀 많이 바뀌면서 그렇지 않나. 사람들이 좀 더 친밀해지면서 그렇죠. 아, 너무 친밀하구나. 이거.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매독은 감염되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매독 감염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전염이 되죠. 그러니까 전염성 감염병이죠. 감기 같은 거네. 그럼 내가 걸리고 옆 사람 걸리고 이런 것처럼. 근데 대신 매독은 예. 네. 아주 은밀한 그 관계가 아니면 예. 사실 옆으로 가기가 거의 힘들죠. 그래요? 네. 왜 어떻게 전파되길래? 이렇게 한번 걸 갖고는 안 돼요? 안 이렇게, 되죠.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이 정도? 바닥에 묻었다. 이런 거 안 돼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독균은 정말로 인간의 아주 네. 그 은밀한 그 원초적인 욕망에 올라타는 바람에 네. 이게 계속 얘는 또 절대 기생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기생성. 그러니까 우리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못 살아요. 사람 몸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 동물에도 있는데요. 예. 이 숙주를 떠나 밖에 나가면 못 살아요. 절대 기생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뒤집어서 말하면 박멸하기 정말 좋은 병균이에요. 예. 자, 우선 걸린 사람이 자기가 걸린 걸 알았어요. 네. 밖으로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 몸 안에만 있지. 예, 그리고 호흡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걸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치료를 해요. 치료하는 동안에 그 은밀한 행위만 안 하면 퍼질 일이 없어요. 예, 그 내 안에서만 그냥 죽이기만 하면 끝나면 돼요. 치료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걸린 거를 먼저 앓는 것 시간이 걸리고요. 좀 얘가 잠복기도 있고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계속 전파될 것이고 설사 이게 이제 걸리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완전한 그 자중이 안 되면 예. 계속 얘는 퍼져나가죠. 매독은 그러면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파됩니까? 아닙니다. 다행이다. 이 선천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산모가 걸리면은 태아가 이제 아이고야. 그거 말고 어른이 걸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플이 있는데 한 사람만 걸렸다. 네. 그럼 빼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변명,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올맞나 보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내지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그렇게 될 지금 거짓말인지 아니죠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걸리면 빼박인 건지. 내가 걸렸으면 네. 내가 얘를 걸렸다. 이게 뭐 수영장 목욕탕은 좀 비겁한 변명이죠.
가능성이 0.1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자연과학에서 예. 뭐 0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예. 막 0.0000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뭐 물고기 한 마리 찾는 뭐 그런 큰일이구나. 그러면 뭔가 내가 걸린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숨기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빨리 요즘 보건소에 가면 이거 다 아마 검사는 제가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이거 다 익명 보장해주고. 근데 하니까. 제가 하여튼 제 어설픈 지식으로는 내가 걸렸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 들었는데요. 그것부터 예. 배우자. 빨리 그것부터 그것도 배우자. 배워. 얘가 왜 그렇습니까? 얘는. 얘가 일단 아주 이 교활한데요. 예. 일단 잠복기에 딱 들어가서 음. 얘는 사실 모양도 독특하고요. 예, 일단 모양이 독특해요. 네. 작고요. 예. 이 용수철 모양이에요. 균 모양 자체가. 예, 용수철 모양이고 실제로 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왜 우리 그 와인 그 코르크 마개 딸 때 이렇게 예. 예.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뚫고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는데 예. 굉장히 또 이게 작은데요. 사실 이 학명에 얘의 특성이 다 담겨 있어요. 예. 이게 학명이 우리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예. 이게 뭐 호모는 사람 유인하는 뜻이고 사피엔스 현명하다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호모에 해당하는 게 트레포네마. 네. 트레포네마가 트레포가 이 돈다는 거고요. 네마가 실. 그러니까 도는 실. 도는 실이에요. 예. 파일리듬은 희미하다. 어. 창백하다. 왜 창백하냐? 얘가 너무 자꾸 가늘어서 현명으로 봐도 잘 안 보여요. 예. 염색도 잘 안 되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얘는 독소 같은 걸 안 만들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면역계가 보통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 예.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뭐 백혈구 그런 애들이. 얘는 일종의 그 스텔스 기능이라고 그럴까? 이 겉에 하나의 그 막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안 걸려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어요. 예, 안 걸려요. 만약에 걸릴 때도 있는데 걸리면 얘가 예.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항원 변이, 수시로 변이 일으켜서 또 그걸 피해가요. 오. 그렇게 있으면서 독소는 안 만들고요. 네. 뭐를 하느냐? 염증을 계속 유발하면서 스스로 우리 세포 조직이 스스로 붕괴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사가 일어나고 궤양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와, 무서운 거네요. 굉장히 교활하고 은밀하고 무서운 거죠. 일단 얘가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인지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제일- 네. 알 수 있지. 제일 처음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상식기 주변에 이제 궤양이 나타나고요. 궤양? 예, 궤양?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네, 좀 네. 의학적인 건데 조금 좀 사진이 좀 그런데요. 네. 아, 제일 처음에 보면은 예. 이제 상식기 주변에 궤양이 나타나죠. 저 빨간 점 같은 거? 네,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진물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빨갛게만 저도 목이 물린 실제로 것처럼? 본 적 없는데 아마 저게 곰도 나오고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이기로 가면은 발바닥이나 손 이렇게 피부로 발바닥에. 예, 등에도 생기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제 그거가 우리가 매독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게 매독이라고 된 이유가 매와 매자잖아요. 저런 그 이 종기 같은 것들이 예. 마치 그 빨갛고 매와 열매를 닮았다고 그래서 매독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설이 있고요. 저렇게 2기가 지나면 쭉 지나면 이제 3기로 들어가거든요. 예. 이땐 증상이 없어요. 잠복기예요. 잠복기예요. 그럼 없어져요, 갑자기 증상이 없어요. 빨간 점도 없어지고. 네. 신기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기서 그냥 머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예, 따라서는. 근데 저 잠복기에도 전염은 돼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예. 굉장히 교활한 거죠. 그 다음에 4기로 가면 이제 이건 심각해집니다. 이제 장기 안으로 들어가고 심하면은 뇌로 가서 뭐 정신 착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균이 이제 사망. 그게 그 3기, 4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데요? 저게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 걸리죠. 4기까지 가려면 오래 걸려요. 그럼 처음에 막 이렇게 빨간 게 나고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예. 아까 보신 것처럼 3기 잠복기 가면 딱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난 스스로 다 나았다고 생각.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치료된 게 아니고 계속 애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럼 품고 있는 동안에는 그 균은 어디서 머뭅니까?
우리 온몸에 다 어디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왜 증상이 안 나타나요? 얘는? 아 그거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는 독소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의 염증만 유발한다고 했죠. 잠깐 얘가 그때 살짝 그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감염도 전염도 안 돼요? 전염돼요. 전염은 돼요? 네. 온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체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염은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수영장 이런 데 가면 근데 밖에 나가면 죽어버리니까. 체외로 나오면 죽으니까 죽으니까요. 체외로 나왔지만 체외가 아닌 것 같은 환경이어야만 전달이 되는군요. 실제로 얘는 실험실에서 우리가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세균을 키우려면 우리가 인공 배양 배실을 만드는데 매덕균은 인공 배양 배실에서는 못 키우고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토끼 고환이나 무슨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런 실제 생 조직을 이용해서 키워야 돼요. 야, 그러면 그거 잠복기가 있는 게 오히려 퍼지기 좋게 하려고 진화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항상 진화를 볼 때는 뭘 하기 위해서 진화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퍼져나가고 이렇게 더 살아남게 된 것이죠. 이야. 감염되고 나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것도 뭐 며칠에서 몇 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염되고 금방 근데 첫 번째 증상에도 꽤 빨리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빨간 빨리, 점? 아까 보신 것처럼 주로 이제 생식기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빨간 점. 며칠에서 몇 주. 그렇죠. 왜 이렇게 내가 도대체 누구랑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제냐? 오늘 이건 아니다 이거. 그건 아니죠. 뭔가 생겼다 그러면 며칠에서 몇 주. 그렇죠. 채팅창에 키스나 이런 걸로도 감염이 돼요? 만약에 여기 어떤 그 궤양이 있는 상태였다면, 그렇고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타액으로도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아주 긴밀한 접촉으로 하여튼 키스로 감염된다는 건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떡하지? 와, 미치겠다. 알겠습니다. 생방송인데 방금 제 핸드폰 문화인데 갑자기 저 AI가 말을 하는 네, 바람에 마이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리 양해를 부르면- 구하겠습니다. 시리가 그렇게 아파요? 아파요? 감염돼서 빨갛게 돌아지면? 통증이 있답니다. 이게 그냥 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여튼 옮아서 그 사람이 옮기고 누군가에게 또 옮기고 그렇게 된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하는 감염병의 70% 정도는요, 다 이게 짐승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아마 다른 그 유인원류에 있던 우리보다 걔나 먼저 살았으니까 거기에 살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거죠. 이 균이 다른 균하고는 그게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균의 특성도 잘 몰라서 이 매독균이 더 독특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 균하면 세균, 얘는 박테리아거든요. 세균이에요. 박테리아. 곰팡이는 우리가 진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균인데요. 이 세균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근데 세포벽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꺼운 세포벽을 하나 갖고 있는 애가 있고요. 맨 바깥쪽에. 그러니까 세포막이 있고 두꺼운 세포벽이 있는 애가 있습니다. 튼튼한 세포벽. 또 한 부류는요. 세포막이 있고 얇은 세포벽이 있고 바깥에 바깥막이 하나 더 있는 세균이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매독균은 이 두 번째에 속해요. 세포막, 다음에 얇은 세포벽, 다음에 바깥막 이렇게 있거든요. 자, 얘가 이렇게 돌면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얘가 돌 수 있을까요? 몸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돌 수 있을까요? 몸을 돌리는 게 그러니까 얘가 파고 들어갈 때 이렇게 와인 따개처럼 돌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회전 운동이 가능할까요? 얘가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균도 운동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운동성은 바로 편모라는 건 들어보셨죠? 편모. 편모는 사람도 있죠. 어디에 있죠? 사람이 딱 한 군데 편모가 있는 게 있죠. 편모가 뭔가 털 무슨 작은 털이 이렇게 한쪽으로 난 털. 정자 보면은
꼬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이거. 그게 편모거든요. 예. 근데 이런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이런 세포의 편모와 세균의 편모는 기능은 같지만 물리적인 구조와 화학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편모는 세포막의 연장선상에서 예. 안에 하나의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예. 세균의 편모는 그게 아니고요. 얘는 세포벽이 있잖아요. 예. 세포벽과 세포막에 모터가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모터에 프로펠러 같은 게 달린 셈이죠. 이게 기단한 꼬리가. 예. 이게 프로펠러. 이게 휙 돌아요. 어. 돌아서 원래 운동성이 좋은 세균들은 이 편모가 밖에 있어요. 그 달려서 막 돌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전진. 예. 전진. 얘는 후진은 못 하고요. 가다가 반대로 돌면은 텀블이라고 하는데 푹 방향이 꺾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뭐 먹이를 발견하거나 목적지가 생기면은 쫙 가거든요. 예. 근데 매독균은 그런 편모가 어디에 있느냐? 음. 그 편모가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요? 네.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얇은 세포벽이 있고 예. 바깥막이 있다고. 예. 그 편모가 한 두세 개 정도가 이 세균의 세포벽을 싹 감싸줘요. 이렇게. 예. 영상을 사진을 잘 보시면 네. 이렇게 야, 그 미리 설명 듣고 보니까 더 재밌다. 싹 감싸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에 보면 다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모터가 돌면 얘가 몸이 그렇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돌아서 아주 정교합니다, 저게. 이게 몸이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예, 파고드는구나. 저 모터를 돌리면은 이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편모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예. 돌아 들어가는 거죠. 이야. 몸속으로 파고들기 쉽도록 저렇게 진화한 거겠네요. 그렇죠. 쟤는 뭘 먹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을 먹고 사는 거죠. 그냥 와서 네, 우리 몸에 몸에 들어오면 뭐 여기 먹을 거 많구만 그런 거예요? 사실 인체는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캠핑카죠. 온도 일정하죠. 예. 먹을 거 많죠. 여기저기 다니죠. 날 널리 전파해 주죠. 이런 캠핑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염될 때는 그럼 한 사람은 완전히 본인이 감염된 걸 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알고 안 경우도 있고 뭐 몰랐을 수도 있겠죠. 예. 네. 증상이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지나고 까먹었다거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치료를 얼른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셔야죠. 이거는 뭐 지금은 약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과거에는 이건 정말 신의 형벌이라고 그래서 예. 과거에는 엄청나게 이걸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어요? 이거 지금 뭐 중세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이 환자들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순 막 바르고 순 훈증하고 왜 수은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모르니까 약도 없고 하니까 예. 그냥 썼던 거죠. 근데 순이 얼마나 독합니까? 근데 그 순 훈증하고 그러니까 막 코피 나고 입 빠지고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망하게 되고 그런 일이 쭉 있다가 예. 20세기 와서 이제 제대로 된 약이 나오죠. 네. 지금은 저 약만 먹으면 완치가 지금은 돼요? 항생제로 처리하면은 뭐 완치하죠. 이게 아까 전에 완치된대요. 걱정 마세요. 매도균이 약간 그 무슨 독이 없다 그런 말씀 그게 네. 좀 독특한 거예요. 보통 이 병원 교원들은요 예. 독소를 만들거든요. 독소를 만든다. 왜 독소를 만들어요? 독소를 왜 만드냐고요? 예. 자 들어가서 여기 자기가 들어간 곳을 장악하고 자기 걸 무력화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종의 무기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세포를 죽이려고. 그렇죠. 예. 자기가 거기를 장악하려면 예. 그리고 뭔가 무력화시키려면 독소를 만드는데 얘는 그런 독소를 안 만들어요. 예. 네. 그냥 들어가서 스스로 염증을 유발해서 조직이 붕괴되게 그냥 끝까지 유발하니까 내부 분열을 유발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우리 몸에서 얘가 좀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 그렇죠. 뭔가 이제 공격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 과정이 염증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얘는 왜 안 죽어요?
자, 염증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의 면역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좀 빨개지고 예. 좀 보름도 생기고. 보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개진다는 건 왜 빨개지느냐? 그걸로 피가 많이 모이기 위해서 오골혈관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 피가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가면은 거기 갔을 때 이제 백혈군 아이들이 막 전쟁을 벌이고 싸우니까 열도 나고 좀 부어오르고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염증을 유발한다는 게 얘를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염증을 유발해 버리니까 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증이 과다하게 면역계가 과다하게 반응을 염증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괜히 엄한 조직만 상하게 되죠. 얘는 못 죽이고. 그렇죠. 다른 균은 안 그런데 이 매독균이 특히 그런 거예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아주 아닌 척하면서 들어와서 그냥 정말 뭐 뒤로 호박씩 간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셈이죠. 교수님은 한 번도 경험은 안 해보셨죠? 매독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환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교과서 외에는. 와. 근데 되게 뭔가 좀 감정이 있으시네요, 이 균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항상 이 미생물을 얘기할 때는 예. 미생물의 입장에서 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놈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살아나고 막 그러는 거지 뭐 잘못은 없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미생물 입장에 미생물은 꿈이 있어요. 세균의 꿈이 있습니다. 네. 거위만 꿈이 있는 게 아니고 세균도 꿈이 있는데 세균의 꿈은 뭐냐? 최대한 빨리 하나가 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세포 분열해서. 예. 걔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죽지만 않으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둘, 넷, 여덟, 16 이렇게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아니 근데 그게 독소도 없고 얘가 작고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네. 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얘 시키는 그래도 거예요. 발견은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럼요. 사람 몸이. 그럼요. 근데 발각이 되면 또 항원 면역력에서 또 싹 또 바꿔나가고 면역력 회피하고. 신기한 놈일세. 그러니까 잘 안 죽는다는 뜻이네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가 얘를 제거하기는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약을 먹지 않는 한. 예. 그리고 제격 변이가 생기니까 뭐 이게 한번 걸렸다고 그래서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우리 언제부터 이런 게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이거 뭐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되게 오래전부터 그런 기록은 있죠. 예, 이건 뭐 아마 인류의 뭐 출발부터 계속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널리 많이 퍼진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로 신대륙에서 이제 유럽으로 왔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인데 최근 연 결과를 보게 되면 콜럼버스를 통해서 완전히 퍼졌다. 그거는 이제 어떤 기록이냐면 콜럼버스가 돌아온 다음에 환자가 나온 거예요, 선원들 중에서. 근데 그거를 본 스페인 의사가 처음 보는 병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남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부터 유럽에 쫙 퍼지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최근 나와서 실제 이제 과거의 유골이나 이런 그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아마 그 전에 이 구대륙에도 있었을 것이다. 네. 최초에는 누가 왜 걸렸을까? 누군가 이제 동물, 동물을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전파가 되는데 최초의 넘버원 감염자는 동물을 건드린 거라니까. 아니 동물은 뭐 잘못 먹어서. 그게 아마 그럴까요? 상처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먹어서 그랬을까? 상처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상처로? 상처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상처로 들어왔을 수도 들어올 있고요. 수 있어. 상처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절대 기생으로 하는 이런 생명체들이 처음부터 절대 이렇게 기생성이었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숙주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일을 덜하고 숙주 거를 10분 활용하면서 증식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증식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기생성으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균의 네. 세균의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 세균이 좀 얼마 커지면은요. 크기가 세포는 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크다는 건 세포가 큰 게 아니거든요. 세포 수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세균도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게 두 개로 나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그러는데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하나가 두 마리가 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되게 불리한 거잖아요. 얘가 번식에 있어서.
하지만 얘가 느리다는 거는 우리가 다른 세균하고 비교했을 때 느린 것이지 예. 안에 있으면서 서서히 증식하고 하는 게 아무 문제는 없죠. 느리다는 게 우리처럼 얘네 한 세대는 예를 들어 대장균 같은 경우는 뭐 한 조건만 좋으면 예. 한 17분에 한 번씩 분열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확히 매덕균의 이 한 번 분열하는 속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그런 거에 비해서 느리다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느린 것도 아니죠. 충분히 몸 안에서 증식하면서 증식하고 있고 그렇죠. 네. 느린 것도 전략인가 봐요. 이 나름대로 전략이죠. 네. 이것도 그 진화의 결과라고 봐야죠. 느리면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장이 느리잖아요. 예. 많은 항생제가 어떻게 하냐면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 세균을 타겟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세포벽의 합성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자라면 세포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세균 세포벽은 일종의 이 정말 성벽 쌓기예요. 두 가지 종류의 벽돌이 있거든요. 예. 벽돌을 쌓는데 한 층을 쌓고 위로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럼 페니실린은 뭘 하느냐? 한 층 쌓고 위로 쌓아 올릴 때 그 층층 간에 연결을 못 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벽돌로 쌓았는데 이게 부실공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균이 죽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워낙에 느리게 자라는 세균은 이것도 너무 느리게 하니까 뭐 방해할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항생제가 이 빨리 자라는 세균들한테 효과적인 게 많은데 네. 너무 느려버리면 약도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결핵균이 그런 거예요. 너무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이야, 이게 되게 독특하네요. 그렇죠. 매독균은. 네. 이런 애들이 비슷한 애들이 다른 애들은 없고 얘네만 그렇습니까? 보통 이런 절대기생성 중에 매독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예. 보통 이렇게 들어와서 독소 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매독균이. 네. 이거는 한 번 걸리면 면역 생겨서 또 안 걸려요? 아니요. 면역 안 생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야?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면역 안 생깁니다.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것만 놓고 보게. 그런 네. 특성만 놓고 보면 근데 치료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많이 문제가 돼요. 이게 사실 보니까 감염이 돼도 지금은 그렇게 대단한 지금은 딸기가 다 적기에만 없어졌다. 치료를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 과거에 약이 없을 때는 이건 천벌이라고 그래서 정말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뭐 드러나잖아요. 막 예. 궤양 생기고 삼기 가면 막 피부 나타나고 막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왜 중세 그 가발이 나온 이유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에 궤양 생긴 거 가리려고 가발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저 여자들 드레스가 이렇게 가슴이 많이 파인 드레스는 예. 반대로 나는 건강하다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패션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머리에 생긴 그게 매독이 퍼져서 생긴. 네, 여기 궤양 생긴 거를 머리 다 빠지고 여기 궤양 생기면은 진짜 가발을 약이 없었나 보네. 진짜 보기 정말. 싫었겠네. 그럼요. 와. 수은 치료는 어떻게 했어요? 약효가 있긴 있는 수은 거였어요? 약효 없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네. 과거의 그림인데 저 이게 위에서 수은 치료하는 예, 그림이에요? 머리에다가 지금 수은 연고 뭐 바르고 그러는 건데 위에 써 있는 거 보면은 그 써 있잖아요 영어로 그 수은의 순교 뭐 순교라고 그래서 하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은 연고도 바르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훈증도 하는 거예요. 수은 훈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 참 덥다. 옛날에는 진짜 저게 이제 중세 쭉 해서 이게 계속 네. 저렇게 온 거예요. 18세기니까 19세기까지도. 예.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약이 만들어지죠. 그 약을 만드는 건 독일의 의사 파울 에를리라는 사람인데요. 네. 의사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의대 다닐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의대생이니까 인체 조직을 염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네. 염색을 해봤는데 어떤 염료를 염색하면은 특정 조직은 염색이 되고 또 딴 걸로 하면 여기 염색이 되는데 그 염료마다 좀 염색이 잘 되는 부위가 있고 안 되는 부위가 있더란 말이죠. 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렇게 선택적으로 염색이 된다는 거는 선택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혹시 특정 병원균에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파괴하는 그런 화합물도
있지 않을까? 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가 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해서 모든 화합물을 화합을 잘 만들어서 해보면서 606번째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컴파운드 606라고도 부르고요. 예. 그거를 구한다고 그래서 그 왜 구세군이 살베이션 암이잖아요. 그래서 쌀을 따오고요. 근데 거기에 비소가 들어가 있어요. 비소가 알스닉이니까 그래서 살바르산이라는 약을 1909년에 처음 합성에 성공해서 썼고요. 근데 그때 그 약을 만들었을 때 이 에를리가 좋은 얘기 못 들었대요. 일반 대중들한테. 왜요 왜? 욕 많이 먹었대요. 왜 천벌받아 저런 사람들까지 뭐 그 네가 구해준다고 저렇게 오히려, 세상에. 좋은 얘기 못 들었는데 예. 마침 또 그게 공교롭게 약이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봐라 막 더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년 더 연구해서 네오살바르산을 만들어서 이제 매독을 좀 제대로 치료하게 됐고 예. 그러고 쭉 지나다가 사실 이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제대로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죠. 요즘도 페니실린으로 치료.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거는요. 예. 원래 있던 페니실린은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내성이 예. 생겨서. 그런데 보통 항생제 이름에 실린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뭐 예. 엠피실린, 카비니실린 이렇게 실린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페니실린 계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런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쓰죠. 네, 지금도 그런 계열을 씁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항생제도 뭐 사용해서 쓰니까 지금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균입니다. 제가 지금 막 찾아봤더니 콘돔을 써도 안전하지 않다. 네, 맞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럼 어쩌라고. 옆에 궤양이 네. 있고 하니까 그 상처 부위에서 궤양을 통해서도 단순히 체액뿐만 아니고 예. 그 상처 부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성매개 감염병처럼 예. 콘돔이 그와 같은 그런 보호 효과를 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콘돔이 그 상처와 그 양을 가린 상태였더라도 아니 그 부위만 있는 게 다른 부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몸을 다 비닐로 이렇게 싸지 않는 싸지 않는 이상. 한. 와, 그러면 아예 진짜 좀 긴밀한 접촉은 다 위험한 거네요. 매도 걸린 사람한테는 보통 긴밀한 접촉을 성매개 하면. 감염병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좀 긴밀하고 좀 이상합니다. 매독에 걸리면 성기 이외에 다른 곳에도 빨간 점들이 생기잖아요. 예, 아까 이기에 가면 생기죠. 그럼 이제 만약 딱 봤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걸렸으면 네. 빨간 점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럼 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 아닌가?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있을 수 있지. 상처가 있으면 상처 걸릴 수 없으시잖아요. 네. 상처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있을 수 더. 있어. 다만 그게 약한 피부는 상처가 더 생길 수 그 상처라는 게 예. 정말로 이렇게 말 그대로 상처가 나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아, 그래서 상처가 나기 쉬운 부위로 감염이 되는 거구나. 감염이 되는 거다. 이야. 좀 어떻게 변명을 해드릴까 했더니 변명의 여지가 정말 없네. 정말 없어. 이게 거의 지금 이용각이라고 막 지금 이용각이에요. 뭐 이용각. 설명이 안 되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용각이네. 그럼 약을 먹으면 바로 나요? 금방 내가 예를 들면 막 뭐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반점이 생겼는데 내가 정말 의심스러워. 네. 검사를 했는데 네. 매독이래요. 네. 네. 그럼 약을 먹으면 바로 났습니까? 바로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거는 궁금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줄 거예요. 얼마큼 먹으라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치료가 되는데 얼마 만에 치료가 끝나는지는 그거는 이제 제 거기까지는 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것까지는 뭐 개별적으로 병원 알아서 가서 의사 알아봐라. 선생님께 하십시오. 이야, 이게 아까 채팅창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균 전문가시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네. 레스트 오브 어스라고 동충하초에 사람이 무슨 감염된다 그런 막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균들도 진짜로 위험한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 걸 물어보는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동충하초는 이제 세균이 아니고 네. 걔는 곰팡이거든요. 네. 예. 곰팡이. 예. 그러니까 이 감염이라는 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곰팡이고 다 뭐 포함해서 네. 전체 지구에 있는 미생물 가운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뭐 매독균, 콜레라균 이런 식으로 균은 굉장히 네.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생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죠. 예.
제일 중요한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예. 그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화조로 가서 다 분해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다 미생물이 먹어 치워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극히 일부가 이제 병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실 것 그게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더니 예, 제가 잠재적으로 감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 제가 이 미생물의 꿈이 뭐라고 그랬죠?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 두 마리 거잖아요. 되는, 예. 자, 감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들어와서 자라면 감염이에요. 예. 근데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거는 증식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예. 근데 걔가 증식을 해서 즉 감염을 해서 그 결과로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증 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 증상이 안 일어나면 무증상 감염이죠. 코로나가 무증상 감염이 많았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네, 참 얘기해서 예를 들면 동충하초니 뭐 이런 균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 모든 미생물들은 면역 기능이 약한 분은 심지어 유익균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동충하초 같은 경우 그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어떤 장기 이식이나 그런 거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뭐 맞는다거나 예. 아니면 몸이 정말 약해졌다거나 그러면은 별거 아닌 그런 미생물이 몸에 들어와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염될 수 있죠. 미생물이라는 게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막 흙도 막 집어먹고 네. 우리가 미생물이랑 막 이렇게 많이 접해야 오히려 안전한 거야. 너무 청정한 게 오히려 미생물한테 더 몸이 취약해지는 거야. 맞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이에요? 예. 대충 흙도 먹고 좀 지저분하게 있어야 어느 정도 하지.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살면 안 된다. 그 지저분하다는 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오랜 친구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Old Friends Hypothesis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류가 예. 지금 뭐 한 20만 년, 뭐 요즘 또 논문 보면 한 30만 년 올라가오는데 예. 하여튼 뭐 20만 년으로 잡을게요 그냥. 네. 신석기 시대가 1000년 전이잖아요. 예. 그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19만 년은 구석기 시대잖아요. 그리고 1000년 전부터 청동기 시대 5000년까지 그러니까 19만 5000년 석기 시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몸은 몸에 있는 유전자는 사실 우리는 석기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100년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자, 어떤 게 위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면역계는 뭐의 산물이냐? 그 19만 5천 년 아니면 청동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 그 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는 방식이 자연에서 굉장히 대충 흙 먹고 뭐 자연스럽게 살았겠죠. 예. 네. 그거를 조금 나쁘다고 그럴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짐승이나 진배 없이 이렇게 살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미생물들을 만나면서 다져진 게 바로 우리의 지금 면역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하면서 뭐가 해로운지 뭐가 괜찮은지를 다 익혔던 거죠. 예. 다져진 면역계예요. 예. 자, 현대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한 면역기를 갖고 태어납니다. 예.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 있지만 강력한 면역기예요. 근데 얘네가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고요? 태어났는데 그렇지. 경험이 없죠. 면역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공부 되게 잘했고 수석 졸업했어요. 예. 딱 회사에 왔어요.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데 얘가 경험이 없어. 경험을 쌓아야 돼. 경찰대 졸업했는데 범인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미생물들을 좀 만나면서 어떤 애인지를 알아가면서 주변에 얘는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익혀가는 그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과정인데 그게 과거에는 이 대가족으로 살고 자연을 많이 접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위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갑자기 되면서 그 어린 시절 태어나서 그 중요한 그 시기에 예. 오랜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단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마추어 이 면역계가 제대로 교육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나이를 먹었습니다.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활동하는데 확 많은 게 들어와요. 이건 뭐지? 친구인지 뭔지 구분 못하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그게 바로 네. 알러지. 예. 그렇게 설명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설을 출발하는데 요즘에는 이론으로 정립되고 있고 예.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좀 친숙해지거나 하면 이제 그 균이나 바이러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 왜 매독은 내가 한번 걸려서 나았어요. 네. 그러면 걔는 이제 무섭질 않아야 되는데 왜 또 걸립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면역계가 면역이 생기려면 우리가 예방주사 원리가 결국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얘는 기억을 못하는 게 계속 변이도 생겼고 면역계가 기억을 못하니까 또 들어와 또 새롭고 들어와도 잘 걸리지도 않고 진짜 무서운 레이더에 잘 걸리지도 않고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떡하냐. 예. 그런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환자만 치료하면 가장 어려운 건 이 비말 전파거든요. 얘는 그런 거 안 되니까 네. 확실하게 환자만 다 치료하면 네. 되는데 그럼 되는데 네. 그걸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게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네요. 야, 다 이렇게 빨간 점이 생기고 이러니까 다 알긴 알 텐데 스스로. 근데 그 생기는 부위가 아까 이제 그 사진에서 보여드린 건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 안 보이는 데만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진짜 모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은 알아도 뭐 어디 가리면 또 안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그거는 아까 전에 그 선천적으로 소화가 네. 그래, 했을 때 엄마가 그건 어떻게 매독에 걸려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태아도 여기 감염되죠. 보시면 이게 저 그냥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우. 실제로 이건 사진보다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렇게 돼요? 예, 이건 뭐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어. 그래서 이건 미술 작품인데요. 이게 뭐 심하면은 태어나면서 뭐 사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라도 저렇게 어머나 태어났는데도 자라면서 머리가 이렇게 궤양을 제대로 갖고 좋지 저렇게 않구나. 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너무 무섭다. 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산정 검사에 다 이게 매독이 막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매독 검사가. 검사에 네. 옛날에는 막 저런 아이 막 태어나고 그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미술 작품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예. 있었으니까 미술 작품까지 있을 정도면 네. 매우 희귀하지는 않았던 얘기네요. 그렇죠. 아유 세상에. 지금은 다 검사하니까 저런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은 태어나도 약을 맞으면 이제 치료는 되겠지만 이제 아이한테 치료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 산모가 감염되면 안 되죠. 예. 허허 참. 아휴 세상에. 또 우리 매독균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좀 알아두면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예전에 그 이런 흔적이 있었는지를 예전 뭐 유골이나 이런 데서 예, 요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예요. 거기 요즘에는 이제 이 고고학에서도요. 이 왜 코로나 때문에 PCR 다 아시잖아요. 네. 예. 그 의법인데요. 그 과거의 그런 흔적에서 PCR을 통해서 유전자 증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거이나 그런 거에 흔적을 봐서도 이 병이 뭐였을 것 같다라고 추정도 가능하지만 예. 거기서 흔적에서 이제 이 DNA 분석을 해갖고도 정보를 얻거든요. 뼈의 DNA 분석하면 매독 흔적이 남아요? 매독 같은 경우는 뼈보다는 그것도 유골에서 한 건데 그 PCR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를 찾아냈어요. 뼈에도 남는구나. 야. 그러니까 뼈에도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유골에 있는 그 유골 그 뼈에 남았는지 어떻게 이제 거기서 예. 그걸 확인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진짜 매독 무섭군요. 무서워. 우리나라는 진짜 요즘 뭐 하여튼 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걱정도 많고 뉴스를 보니까 뭐 2022년에 뭐 3,900건 발생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근데 보고된 바인데 그럼 보고된 거고요. 예. 근데 그 숫자가 전년 대비 뭐 거의 2배에 늘었다는 거니까.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독이 이 페닐신이 나오고 예. 확 줄었었댔어요. 예. 그랬다가 또 언제 이게 많이 증가했냐면
피임법, 콘돔에 나온 피임법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또 이게 좀 올라갔어요. 안전하다. 오히려 네, 또 올라갔다가 요즘에는 또 많이 됐다가 예. 또 최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서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좀 세태가 바뀌면서 이 결국 이 매독균은 그냥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네요. 요즘은 그게 쉽게 접촉할 수 있나 봐요. 잘 몰라서. 아침 일찍 뭐 원나잇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방송 나와서 집에 가면 원나잇 밤 뭐 11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긴 한데. 사람들이 되게 제일 싫어하는 병 중에 하나였나 봐. 이게 그 각국에서 매독을 부르는 병이 예.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프랑스 병이라고 부르고 네. 프랑스 사람한테 가면 독일 병이라고 부르고 이게 제가 이제 저 되게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프랑스에 샤를 8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람 그 왕의 별명이 친절 왕이래요. 그러니까 그쪽 유럽은 왜 무슨 메세가 많아서 자기들도 헷갈린지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이 샤를 8세가 이 전쟁 광이었고 영웅을 꿈꿔서 그 프랑스는 그냥 강대국이었고 예. 그때 이제 이태리 나폴리로 확 쳐들어가서 갔다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막 그 유럽에서 콜럼버스 이후로 이제 그 매독이 퍼지는 그런 시기인데 예. 거의 갔다가 이제 결국 이제 퇴각을 해서 왔는데 많은 용병들하고 이제 같이 갔었단 말이죠. 용병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용병 사실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 당시에 용병들이 이제 전쟁 갔다 와서 이게 걸린 상태로 네.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어머나. 그래서 이제 쫙 퍼지게 이제 N차 감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이거 프랑스병이라 부르고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갔다가 거였으니까. 니네가 와서 퍼뜨렸다. 프랑스에서는 너 나폴리병이다. 독일에서는 너도 프랑스병이다. 폴란드는 독일병이다. 러시아는 폴란드병이다. 어머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쭉 이름을 보게 되면은 매독이 퍼져가는 그 루트가 있네. 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거를.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실록을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고 원래 이런 병이 서양을 통해 들어왔는데 중국을 통해 들어와서 뭐 당창, 당옴, 당에서. 광둥창 이렇게 불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책임을 이제 전가하는 그런 셈이고 그리고 샤를 8세가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예. 20대 후반인가 죽었는데 실내 테니스를 치다가 뭐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다고 뭐 그렇게 그 역사책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좀 어이없잖아요. 네. 그 무슨 테니스까지 치다가 뭐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었다는 게 제 추측할 때 샤를 8세도 매독 걸렸거든요. 아마도 이게 매독 사기까지 가서 정신이 좀 잘못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냥 혼자 속으로 그냥 추정해 봅니다. 야, 그게 사망에도 이르는구나 정말. 그럼요. 이거 끝까지 사기까지 가면 사기까지 가면 약이 없으니까. 뇌까지 침범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다 퍼져거든요. 온몸에 다 퍼지니까. 다 퍼지니까. 다염증 생기고 다 퍼지니까. 그때 사기가 되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런 거 다 답하기가 참 이게 생방송에서 어려운 게 이거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끝까지 가면 치료가 더 어렵겠죠. 근데 많이 지금 퍼져 있으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아마 그 전에 다 발견될 거고요. 그 가도 지금은 아마 그래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확실한 거는 제가 아니 그 생각해 보면 왜 무좀도 진짜 안 낫잖아요. 무좀도 균이잖아요, 균. 무좀도 그거는 약을 먹어도 진짜 안 나요.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미생물학적으로 있습니다. 예. 무좀은 곰팡이잖아요. 예. 정말 난치병이죠. 그러니까 무좀이 사실 뭐 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여름 되면 좀 심해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무좀 약은 주로 다 바르는 연고죠. 네. 먹는 약이 있긴 있는데 그건 예. 우리가 그냥은 못 삽니다. 네.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만 돼요. 정말 심한 무좀에는 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그거 처방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먼저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러고서 약을 줘요. 절대 술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얘가 간독성이 심하거든요. 약이. 왜 그러냐면은요. 이 세균은
우리하고 세포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예. 세포 체계가. 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세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원핵, 진핵. 좀 더 원시적인 애, 진짜란 뜻인데 예. 이 세포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세균은 우리 세포는 영향받지 않고 세균만의 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는 항생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약을 먹어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곰팡이는 얘는 진핵 세포예요. 우리하고 세포 체계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런 기본적으로. 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분류를 쭉 해서 유전자 분석을 쭉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 생명의 생명의 나무라고 그러는데 족보를 지구상의 족보를 쫙 그릴 수가 있어요. 예. 큰 가지들이 나무가 있고 이 공동 조상에서 나와서 쭉 가지가 뻗어 있거든요. 가지들이 많은데 뭐 동물 있고 식물 있고 막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막 세균들이 있고 그런데 동물 가지 옆에 가장 가까운 가지가 무슨 가지냐? 곰팡이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동물이 여기 있으면 바로 그 옆에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가 동물하고 가까워요? 그 큰 틀에서는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제 생각 미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포 체계가 비슷하니까 얘를 파괴하려면 예. 우리도 같이 죽어요? 독성이 심하니까 간이 바빠지죠. 그 약을 간이 바빠지는 거죠. 간의 주 역할 중에 하나가 해독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 무좀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얘가 여기 있지만 이게 제거를 해도 약을 예. 발라서 이 곰팡이들은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몸에 붙어 있다가 또 포자도 있고 붙어 있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어렵죠. 이야, 진짜 무섭네. 근데 뭐 곰팡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치료하면 되고 이제 집에도 곰팡이 많이 끼잖아요. 예. 특히 겨울철에 결로 현상 있으면은 얘는 안 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닦아야죠 뭐. 제거해야죠. 알겠습니다. 야, 매독균. 야, 오늘 진짜 특이한 거 배웠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항상은 다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무좀이랑은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지만 매독이랑은 같이 갈 수가 네. 없겠네. 안 되죠 이거는. 매독은 뭐 병원 가야 치료제가 된다. 있긴 있지만 걸리지 말아야 한다. 걸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갖고 네. 이건 반드시 접촉으로 되는 거다.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걸렸다고 해서 좀 그러지 마라. 인류애를 발휘해서 자기가 그냥 치료해라. 상처로도 할 수는 있대잖아. 가면 될 수도 있다. 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연이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리고 그래도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상대를 그 인류애로 사랑해서 뭐 잘 보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혹시 또 본인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다행히 빨간 점이 보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금방 알 수 있죠. 딱 되면은 그 아프기도 생식기 하고. 주변에 아프기도 하고 딱 교양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처음 아프기 시작하면 이게 오늘 같은 이게 매독인지 피부병인지 뭐 종기가 났는지 그렇죠.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야 된다. 가는 거죠. 병원에 무조건 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기가 네, 자기는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근데 이건 갔는지. 이 지식 자체 매독 지식 자체가 없으면 네. 아니 뭐 성인들 사이에서 인류애를 발휘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랑 이 질병이랑은 또 인과관계를 모를 수도 있으니 본의 아니게 전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식을 아는 분들은 인류애를 발휘할 때 그래서 불을 빨리 끄면 안 된다.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반점이 있는지. 빨리 불 끄면 안 보여. 그렇지. 근데 진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알려드립니다, 진짜로. 아유, 진짜. 그러니까 너무 녹은 척을 하지 마. 아유, 정말 네. 진짜. 자,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네. 자, 요즘 하도 매독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한번 이참에 한번 좀 특이한 거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 김흥빈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